사물이나 현상을 접했을 때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고 진상을 곧바로 느껴함 또는 그런 감각, 직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순간적인 이런 직감은 삶에서 의외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시험 보기 5분 전 갑자기 떠오른 문제 하나가 등급을 가릴 수도 있고 어쩐지 오늘 화장을 예쁘게 하고 싶더라니 갑자기 그날 완벽한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죠. 첫인상의 중요성 역시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화제입니다. 말투, 이미지, 관상 등 영향을 미치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순간의 느낌으로 인한 판단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감, 본능은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과연 그 직감이 모두 맞는 걸까요? 오늘 사색의 밤에서는 직감, 본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스튜디온 97회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 에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온입니다. 이번 방송에는 저 빙봉, 지니, 밍크, 오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하러 오는 길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너무 춥더라고요.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다들 이번 주에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 지니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사실 이번에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제가 또 이제 밴드부 공연이 있었어가지고 목에 더욱 신경 쓰려고 초기에 딱 감기 초기에 테라플루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그거를 처음부터 꾸준히 먹고 잠을 잤더니 되게 독한 감기가 아니라 쓱 금방 지나가가지고 좀 편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밍크 같은 경우는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그냥 최근에 좀 바쁘게 지내서 피곤한 감은 있는데 엄청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라는 역시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데 제가 비염이 있다 보니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다시 좀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빼면은 나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빙봉은 저희 스튜디오니 저번 주에 MT를 다녀왔죠? 그렇죠. 그 이후로 약간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목이 약간 좀 붓고 염증이 아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약을 먹으니까 금방 낫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빨리 나으셔야죠. 네, 우리 B팀 멤버들 모두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비록 오는 길은 너무 추웠지만 저희의 본능에 대한 깊은 토론으로 분위기를 화끈하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97회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시작해 볼게요. 직감이라고 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지만 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직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지니님부터 한번 먼저 말해볼까요? 제가 사실 이게 뭐라고 정의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정의할 수 있는 국어 사전에 검색을 해봤죠. 예, 국어 사전 말로는 직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접하였을 때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고 진상을 곧바로 느껴암 또는 그런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프닝에서도 어렵다. 맞아요. 했죠? 아 진짜 맞아요. 너무 열심히 찾아오셨네. 그쵸? 제가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 밍크가 저는 국어 사전까지는 생각 못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뒤에서 제 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뭐 너 이럴 것 같아 아니면 뭐 저건 어떨 것 같아 아니면 뭐가 어울리는데 어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직감 때문에 느껴지는 거 아닌가. 약간의 추측성? 그쵸. 알진 못하는데 왠지 다른 걸 보고 이것도 이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오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뭐라 정의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생각의 직감은 딱 무언가를 봤을 때 처음 느껴지는 느낌 그건 것 같습니다. 느낌. 네. 저는 약간 국어 사전이랑 너무 반대되는 약간 약간 너무 속어인가 싶긴 하지만 약간 삘?
하죠. 그쵸. 너무 그쵸. 딱 정의를 삘. 해주시는데요. 왜냐하면 느낌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삘이 안 좋아가지고 지하철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이게 힘든데.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 곧 내릴 것 같다.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삘이 꼭 직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맞아요, 오늘 맞아요. 아침에 딱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이제 직감의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오라님은 직감이 스스로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오라는 직감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뒤에 가면 말을 하겠지만 사실 제가 사람이나 무언가를 처음 보고 딱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직감이 좋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지니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직감이 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진희님은 왠지 좋을 것 같았어요. 제 직감으로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직감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너무 올라갈 때도 있고 되려 이렇게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 직감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저에 대해서 어떨 것 같은데요라고 좀 여러 번 들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직감이 좋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원래 직감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눈치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눈치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좀 많이 그래도 옛날보단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눈치가 늘듯이 직감도 좀 느는 느낌? 그리고 저도 이제 직감으로 저 사람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순딩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직감을 머릿속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저 사람은 어떻겠다라는 게 좀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직감이 약간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해도 뭔가 나의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내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밍크님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 좀 직감이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요? 약간 지하철 이런 걸 진짜 못 맞춰요. 사실. 저 이거 진짜 잘해요. 그 지하철 이런 거는 좀 못 맞추고 대신에 약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좀 빠른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살짝 직감이 좋다기보다 눈치가 빠른. 네, 약간 좀 그러네요. 다른 결의 아. 직감이 좀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B팀이 굉장한 멤버들이 이제 모여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B팀 멤버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 느껴진 직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나름대로 약간 첫인상을 좀 떠올려 봤는데 저는 지니님이 긴장돼. 여기 멤버 중에 제일 처음 만난 멤버였어요. 맞아요. 저는 약간 진님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걸 좋아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맞았고요. 오라님은 문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과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틀렸습니다. 밍크님은 과묵할 것 같았는데 역시 스튜디오 멤버답게 말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밍크님 준비한 거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니님이랑 오라님을 먼저 녹음 때 뵀을 때 지니님은 아무래도 그 막 질문도 많이 하시고 맞아, 시작하기 맞아. 전에 그랬어가지고 해맑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서 의외로 좀 똑부러지는 면모가 있는 것 같다. 처음 봤을 땐 몰랐는데 좀 살짝 이거 칭찬 퍼레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라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직감이 딱 보자마자보다 그 날까지 다 생각을 하는데 ESTJ라고 하셔서 좀 차갑고 맵고 끊는 걸 엄청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는 것 같긴 한데 MT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당황을 자주 하시고 귀여운 매력. 생각보다 조용하시고 이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던 ESTJ랑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빙봉님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그 처음에 카톡으로 먼저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뵙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무조건 E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막 카톡에서 막 사람들이랑 얘기도 엄청 하시고 조율도 하시고 해가지고 되게 활발하시겠구나 했는데 I라고 하셔서 놀랐고 이게 제가 인사이드 아웃이 최애 영화라 가지고 빙봉 과연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살짝 왜 빙봉으로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고 그 MT 때 느꼈던 거는
원래 따뜻한 느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든든하고 꼼꼼한 느낌이 있으시구나. 좀 이런 다른 부분도 있구나. 너무 칭찬 퍼레이드 아닌가요? 뭐 좋은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랑 비슷했는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게 네. 처음에는 이제 꼼꼼한 느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 이제 알고 보니까 좀 꼼꼼한 스타일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지니님 같은 경우에도 사람 좋아하고 해맑다는 건 알 것 같았는데 좀 똑부러지는 스타일일 거라고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좀 그런 것 같았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빙봉님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빙봉님을 처음 봤을 때 가게 앞에서 만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사람 굉장히 힙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썼어요. 요리 맛잘알 짱짱 언니라고 써왔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가 완전 힙한 느낌도 그대로 가기는 하는데 약간 요리 맛잘알인 거를 알게 됐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 같다라고 느꼈고요. 밍크님은 사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첫인상도 장기하, 현인상도 장기하입니다. 아니, 첫인상이 현인상도 장기한가요? 맞습니다. 저희 첫 녹음 때 장기하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라님은 오히려 처음 봤을 때는 ENFJ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면접 때 처음 봤거든요. 맞아요. 그때 말씀을 엄청 잘하시고 되게 막 그러길래 ENFJ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엑셀까지 다루시는 엄청 꼼꼼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맞죠? 당근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 오라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빙봉님이 첫 녹음 때 안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빙봉님을 카카오톡 프사로 처음 접했거든요. 맞아. 그때 되게 분위기 있는 프사 해놓으셨었거든요. 약간 뒤도는 듯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조용하고 뭔가 분위기 많이 있는 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성걸. 네. 근데 실제로 만나보고 또 이제 첫 녹음 때 아마 회식을 같이 하자고 먼저 보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틀렸구나. 굉장히 활발하신 분이구나. 예, 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지니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팀 멤버 중에 유일한 경력자세요. 어머나. 그래서 저희 첫 녹음 때 제일 말씀도 많이 걸어주시고 아이고. 되게 활발하게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역할을 했었어서 되게 사람 좋아하고 활발하고 약간 친절한 성격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시급했네. 시급했네. 칭찬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이 맛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밍크님은 사실 저도 지니님이랑 비슷한데 장기야? 네 장기하가 첫 인상이었어요. 네. 그래. 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네요. 근데 되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굉장히 심도 깊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오라님 표정이 왜 이렇게 농담곰 같으시죠?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MT 때 보니까 반전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반전 매력이요?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고 맞아. 되게 활발하게 막 잘 이끌어주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진중한 매력 뒤에 또 활발함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남들의 직감으로 만들어진 첫인상이 실제 자신과 좀 들어맞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비슷하다 생각해서 넌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더라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좀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의외로 딱 하나 약간 난 너 첫인상 진짜 별로였어 했던 썰이 하나 있는데 어머나. 그게 진짜 친한 친구예요. 지금은. 근데 그게 고등학교 첫날 첫 등교를 했을 때 제가 안경을 깜빡하고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화장실에 갔는데 저 친구가 우리 반 친구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쳐다봤거든요. 계속. 네. 근데 그게 약간 째려보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막 눈이 눈을 안 좋으니까. 찌푸리니까. 그래서 쟤 진짜 싸가지 없다. 쟤 나 진짜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썰도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저 밍크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다른 데서도 일단 장기하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고요. 진짜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오. 심지어 그 저번 녹음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새로운 분들을 동아리 때문에 만났는데 근데 누구 장기하 닮지 않았어요? 그땐 심지어 그래서 저는 안경 벗고 있어서 더 그랬나 그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평소에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진 않는데 공대생 같아요, 뭐 수학과 같아요, 물리학과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뭐 MBTI는 꼭 막 맨날 T 같다고 특히 ST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싫어할 건 없는데 저는 NF고 문과란 말이에요. 완전 반대네. 완전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사실 되게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제가 2002년생인데 20살 아니세요? 2004년생 아니세요라고 하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2004년생이에요? 이러는데 이제 저 근데 좀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2002년생이에요. 그럼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분이 계속 존댓말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죄송하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하면 아니에요. 그럼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되고 동기인데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처음에 만나면 나이를 좀 밝혀요. 먼저 밝혀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좀 나이에 대한 거나 좀 뭔가 딱딱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 느낌?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어필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진희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남들이 저를 다르게 생각하게끔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있는 그대로를 내뿜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감추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다 제대로 저를 알아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랑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신기하긴 한데 오라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남들이 저 첫인상 말할 때 보통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되게 차갑다 예요. 제가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한테는 잘 안 웃어주고 이렇게 무뚝뚝하게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차갑다고 느끼지만 제가 친해지면 약간 좀 이상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지 알죠? 처음에는 표정이 없으셨는데 오히려 맞아요. 갑자기 혼자 웃고 계실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 잘 웃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 다르게 웃으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상 알고 보면 애들이 참 이상한 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이상 행동을 많이 그러니까 그 이상 행동이 나쁜 이상 행동이 아니라 뭔지 아시죠? 알죠, 그거 알죠, 있잖아요. 알죠. 겉바속촉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딱 네, 딱 좋아요. 겉은 차가워 보이는데 맞아요. 안은 촉촉하고 따뜻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굉장히 뜨겁게 직감에 대한 우리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직감에 대해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2부로 넘어와 직감하면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저 사람 쎄한데 싶었을 때 그런 직감이 딱 맞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직감은 어디서 어떤 면에서 오게 됐는지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밍크님이 한번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일단 최근에 제일 든 생각이 사람이 인상을 갖고 판단하니까 못 맞추는 것 같다. 제일 판단하기 좋은 건 목소리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거 두 가지도 있는데 말투랑 눈빛도 중요한 것 같은데 목소리 자체가 이 사람이 좀 목소리나 말투가 들었을 때 목소리도 굵고 거칠면 좀 이 사람이 좀 상남자 스타일인 거고. 지금 본인이 상남자라고 아니, 주장하시는 건가요? 저는 장기하 그렇게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살짝 열인데 목소리가 열이긴 한데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열인데 살짝 힘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짝 그래서 전 진희님이 얘기했던 게 똑 부러지는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열이긴 한데 맞아요. 힘이 있잖아요. 강단이 좀 맞아요, 느껴져요. 맞아요. 목소리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사실은 열이니까 열인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인상만 봤을 때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 사람 좀 똑부러질 수도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좀
제가 성격이 느린 편인데 음. 그래서 말도 느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거 그리고 눈빛은 진짜 오기 직전에 생각해보니까 사람 눈빛이 살아있으면 저 사람 그쵸. 원래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말눈광 말눈. 맞아.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말투, 눈빛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스튜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저희의 성격이 꽤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쩌면 맞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그러면 오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순간적인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네, 저는 그걸로 이제 직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 아우라가 아마 이제 겉모습에서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쵸.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 사람을 처음 판단할 때는 목소리 듣기는 저는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뭐 직접 대면하는 일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목소리보다는 약간 생김새, 눈빛, 표정 이런 거를 종합해서 나오는 그 필링적인 것들로 필링적인 것. 네, 직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빙봉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약간 지하철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약간 저도 나름의 좀 이제 팁을 쌓아왔는데 이 사람 빨리 내릴 것 같아 싶은 사람은 뭐냐면은 핸드폰을 꼭 손에 쥐고 있어요. 근데 끄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고 뭔가 계속 밖을 바라본다든지. 근데 안 내리면 진짜 짜증나요. 그쵸. 그런 직감도 있는 것 같고 사람에 관한 거는 아무래도 말투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안 좋은 느낌은 좀 아무래도 말투에서 오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 약간 첫 만남인데 좀 과도하게 쌍욕을 쓴다거나 그러면 안 사람이 되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죠, 약간 최악.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그분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었지만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싶은 사람은 꼭 안 맞더라고요. 아니면 그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쌍욕이. 그쵸, 그쵸. 그거는 근데 쌍욕이 그냥 습관인 거 욕도 아니에요? 아니고. 깜짝 놀라서. 깜짝아 뒤에 한 마디가 더 붙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진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이 성형 수술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바로 눈빛. 맞아요. 이게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눈빛 아니면은 표정 변화 이런 걸로 알고 좀 더 알고 지내면 이 사람의 발걸음이 막 어떤가 뭐 이런 거 보면서 성격을 좀 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발걸음? 좀 어떻게 아시죠? 그냥 좀 저는 몰랐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언니는 왜 이렇게 쫄랑쫄랑거리면서 걸어? 막 이런 얘기도 가끔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도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쫄랑쫄랑이 너무 웃긴데. 혹시 저희 걸음걸이도 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MBTI 분석으로 이미 다 끝났어요. 오케이. 진희님이 눈빛이 완전 살아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다들 말투나 약간 표정, 몸짓에서 온다는 게 좀 비슷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직감이 확실하게 맞거나 틀린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이번에도 민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이게 마땅한 썰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또 썰 가져오면 또 재밌는 거 갖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직감도 운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운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도박이잖아요. 사실 제가 도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머. 근데 저희 학교에서 그 이제 호텔 관광 이런 거 하는 데에서 실습 삼아서 카지노 이렇게 딜러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돈을 바꿔서 하는 건데 칩 10개에 3,000원, 40개에 10,000원이었는데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얼마나 바꿔야 될까? 좀 그래도 나름 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했는데 막상 들어갔다가 빠져서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그러니까 10개 3,000원만 하자 했는데 1시간 30분을 있었던 거예요. 30분 있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도박했다가 빠지는 이유를 알았던 게 10개로 시작을 해서 딱 한번 해보자. 잘할지 모르니까. 근데 20개가 되니까 이제 눈이 살짝 돌아가지고 30개만 따자. 30개 하면은 그 상품으로 페레로 로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돈 그때부터 주고 사 먹어도 돈으로 돼요. 안 바꿔줘요?
돈으로 안 바꿔줘요. 상품으로 바꿔요. 페레로로시 그거 3,000원 안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들어가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죠. 아, 페레로로시도 그쵸. 못 받고 나올 수는 없고. 그쵸. 그랬다가 20개가 6개가 되고 아. 3개가 되고 근데 또 3개를 다 걸었더니 또 받아가지고 6개가 됐다. 이랬다가 1시간 반 동안 생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돈을 다 잃어서야 근데 거기에 실제로 100개 갖고 들어가서 200개 있는 사람들도 계속 앉아있기도 하고 200개 상품은 뭐예요?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죠. 어차피 페레로로시만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직감이 역시 안 좋아서 이런 거 안 되는구나 라고 좀 크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오라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빙봉님이 계속 지하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하철 썰을 말해볼까 하다가 민크님이 또 카지노 썰을 얘기해줘가지고 카지노 썰을 얘기해볼까 하다가 둘 다 말해볼게요. 우선 지하철 썰 같은 경우에는 전 2호선을 타는데 사실 제가 학교까지 갈 때 그 중간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역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거기서 난 못 앉으면 학교까지 못 앉아 가요. 그쵸, 맞아, 그쵸.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전에 무조건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자마자 정장 입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그 역에서 내릴 것 같다라고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관상으로 거기 앞에 딱 서 있죠. 아. 그러면 한 70%는 맞아요. 이건 거의 필이 네. 아니라 통계네요, 통계. 그쵸, 맞아요, 통계죠, 맞아. 통계. 제가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분석하여 그렇죠. 그거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죠. 근데 한 번씩 제가 이 사람 앞에 서 있었는데 다음 역에서 그 양옆 사람은 내리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진짜? 안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맞아. 이제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서서 그쵸, 그쵸. 와야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있고 카지노 제가 네. 마카오 갔을 때 카지노를 갔었거든요. 거기 합법이에요. 우리나 왜요? 그 성인 그쵸, 여권 그쵸. 보여주고 당당하게 맞아요. 들어간 합법 카지노.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강단이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읽기 시작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신기해요. 그니까. 네. 그 777 게임 아세요? 그 룰렛 네, 이렇게 알아요, 돌리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한번 벌고 이제 더 하면 나는 잃겠다 싶어서 그건 그만두고 그 숫자 맞추기 게임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베팅을 했는데 바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딱 깔끔하게 나왔죠. 저였으면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아마 2배는 벌고 나왔었을 거예요. 와. 제 기억은. 근데 네. 투자 금액이 10,000원 이하였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2배를 괜찮은 벌어도 거지. 뭐 얼마 못 벌긴 했지만 그쵸. 자제를 잘한다. 저 혼자 자제를 못하는 사람이니. 저는 약간 직감이 맞았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중고 거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카메라를 빈티지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필카만 하다가 이제 디카를 사봐야겠다 하고 매물을 막 찾다가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엄청 싼 카메라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직거래로 하기로 했다가 그 사람이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당신보다 빨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한테 팔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반절 드릴 테니까 저랑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약간 보증금 느낌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자기가 대신에 원래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오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밤에 갑자기 쎄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 사람 상점에 들어가 봤는데 물건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돈은 보냈어요 이미? 반만 보내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망했다 하고 바로 문자를 했어요. 이제 상점에 그게 다 사라졌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때가 새벽 3시였거든요. 네. 근데 칼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 네이버 측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삭제를 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는 그러면 금요일에 보자 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는데 너무 싸한 거예요 또. 새벽 3시에 칼답을 해? 진짜 직감이다. 그러고 저 거래 파기하겠습니다. 저 환불해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구구절절 엄청 잡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환불을 받긴 했어요. 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사기꾼이 맞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현금을 돌려막기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막 가져가서 안 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땡기는 거죠. 사진이 올라왔던 게 자기한테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남한테 산다고 뻥치고 사진을 받아낸 걸 올리는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감이 완전 맞았던 썰이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직감이 좋으시네요. 지니님도 직감이 맞았던 썰 있으신가요? 저는 뭔가 직감이 맞았던 썰이 재밌는 게 없어서 지금 막 생각난 너무 없었던 썰이 하나 있어요.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서울 지하철에서 자기가 밴드부인데 홍대에서 버스킹을 수요일마다 하는데 뭐 신청곡을 추천해 줄 수 있냐라는 번호를 물어보면서 뭐 그러는 도를 하십니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창 빠진 노래가 있어가지고 이 노래가 진짜 너무 좋다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또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냐 밴드부시면은 막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몇 시에 하시냐 보러 가고 싶다 이랬더니 저희는 그냥 수요일에 8시에 그냥 가끔 가다 한다 이러면서 말을 끊더니 가더라고요. 오히려 도망간. 제가 이겼어요. 말눈광이 이겼다. 저도 사실 오는 길에 얘기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이래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요. 이러고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좀 위험한데요, 지니님은. 잘못하면은. 근데 이게 유명해지기 전이었어가지고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감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직감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이 사람이 그쵸. 내 말을 받아줄 맞아, 것 같다. 맞아. 아닌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거나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직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느낌이 오는지까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저부터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심해요. 원래는 아니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도끼병 살짝.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보면 아닌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한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언니 도끼병 맞다고. 어떤 거에서 그러면? 제가 말하기도 좀 잠시만요. 갑자기 얼굴이 그러니까 빨개지셨는데요. 이미지가 이상하게 이게 좋아하는 거 말고 나를 따라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보통은 요즘 에어팟 많이 끼잖아요. 이거 심한데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도 안 끼고 있는데 에어팟 끼거나. 근데 제가 그때 에어팟을 충전을 못 시켜가지고 줄 이어폰을 꼈는데 진짜 장난 안 치고 제가 끼자마자 바로 옆에 분이 줄 이어폰을 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는 분이셨나요? 아니 모르는 사람. 아니 그러면 이어폰을 옆에서 꼈다고 나를 좋아하나 생각했다고요? 좋아하나가 아니라 내가 이어폰 끼는 걸 보고 이어폰 끼는 거 예쁜데? 나도 낄까 하면서 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 아니면 줄 이어폰 끼면 너무 사람들이 눈치 보이나? 이랬다가 그죠? 그런 건가? 자의식화인가요? 살짝. 근데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모방 행동을 하게 맞아, 되잖아요. 그게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커버 쳐주시나요? 제가 그 사람이 저를 좋아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어쨌든 관심. 그냥 줄 이어폰 끼네 나도 낄까 이런 느낌으로 낀 게 아닌가. 나를 주시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거 점점 오해가 커질 것 같으니까 얼른 넘어가죠. 사실 저는 그렇게 약간 이성적인 관심에 되게 둔해요. 그러니까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약간 상황적으로 남에 대한 눈치는 빠른데 막상 나에 대한 눈치는 엄청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약간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관심이 있었는데 그땐 저 진짜 하나도 모르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얘 나 좋아했었구나 하고 알아차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에 관한 거는 또 약간 좀 둔한 편인데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는 뭔가 딱딱 캐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주변에서 좀 얘가 나를 주시하고 있구나. 나랑 친해지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좀. 어떤 포인트인가요, 그건?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에 되게 작은 걸 올렸는데 그걸 보고 기억을 해줘서 뭐 빙봉이 너 여기 관심 있던데 나랑 이거 같이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는 친구도 있고. 이건 고백인데요? 그런 거 너무 대놓고 관심 있다고 티낸 건가? 나 너 사랑해. 약간 이런 거죠.
그렇군요. FNT. 여기 냉정한 말씀 나올 것 같은데 오라님. 아니 왜냐면 그쵸 관심이죠. 약간 이제 예. 제가 관심 있다고 한 거를 기억을 해주고 다시 그쵸, 좀 그쵸. 되짚어주는. 아, 그러면 확실히 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구나,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T는 어떻게 그런 걸 느끼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T는 좋아한다고 말해야. 뭐 이런. 아 사실 이건 T의 특성이 아니라 저의 특성이기 때문에 T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너무 밑밥이. 저 굉장히 둔한 편이에요. 저에 아. 대한 관심도 그렇고 상황에 대한 눈치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그냥 다 같이 어울려 놀자 둥가둥가 이러고 제가 날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이제 나중에 갔다가 아 제가 날 좋아했었구나 라는 맞아.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느낀다기보단 제가 먼저 친해지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라 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느낌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밍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일단 제일 큰 거는 그 사람이 많을 때는 계속 절 보면서 웃으면은 그게 제일 이제 최소한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좀 뭔가 그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뭔가 막 자기는 안경 쓴 사람을 좋아해 이런 거 하거나 뭔가 나랑 관련된 그런 게 나오면은 혹시? 이런 생각까지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좀 별로 관련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웃는 거랑 쳐다보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특히 사람 많을 때 왜 나 자꾸 쳐다보지? 쟤랑 좀 친해지고 하나 나랑? 그게 이런 생각이. 어떤 눈빛과 웃음이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그냥 항상 해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음이 사라지는 경향도 있어요. 맞아요. 긴장해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굳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나를 싫어하거나 약간 피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패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걸 몰라요. 그리고 굳이 신경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 다른 분들은 성인분들은 굳이 티를 내려고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일 때문이나 이러면 잘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거의 드물어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통 표정에서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표정을 신경 쓰는 버릇도 있긴 한데 좀 아까는 반대로 좀 자주 찡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아니면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좀 눈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 보면서 얘기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끄덕끄덕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 딴 데 쳐다보거나 너무 많이 쳐다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쳐다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러니까 그냥 뭐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좀 눈을 피할 때 저 사람이 좀 불편해하나 이럴 때가 있죠. 빙봉님은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성인 되고 느낀 적은 별로 없는데요. 고등학생 때 약간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유독 한 명이 약간 저를 피하더라고요. 약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불편해하는구나를 딱 느꼈어요. 근데 이제 겹치는 친구가 많다 보니까 대놓고 약간 피하진 않는데 나랑 말하는 걸 그렇게까지 즐겨하진 않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빙봉님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저 오라가 얘기해보자면 저도 빙봉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단답으로 대답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잇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를 피하고 약간 불편해하는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직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미래를 맞춘다거나 이건 완전 삘이 왔다 싶었던 뭔가 재밌는 일이 있으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번 중간고사 때 이 문제 시험에 나오겠다 하고 딱딱딱 집은 게 있는데 다 똑같이 다 나왔어요. 저 이번 중간고사 완전 삘이 짱이었다. 그 진짜 기말은? 기말은 삘이 좀 안 맞아도 괜찮겠다. 중간고사 삘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맞췄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진이는 이 미래에 대한 직감?
날씨 이런 건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의 공기, 습도 이런 걸 보고 방금 전에 비 왔나? 약간 이런 거나 곧 비 오려나 왜 이렇게 습하지? 이런 거를 좀 잘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은 피부가 갈라져 살려줘 이러면 죽을 것 같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몇 주 전에 대학 관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 그쵸. 또 저는 이미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상황이었어서 호텔에서 알바할 때 대학에 합격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직감이 또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를 하면서. 저 밍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님이랑 지니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녹음하기 전에 직감에 대해 녹음할 거라고 하면서 제가 직감으로 맞춰보자면 NC가 한국 야구 우승할 거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3등이었죠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NC가 전승이었는데 그 이후로 전패를 해가지고 바로 탈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 예언을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정도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저는 좀 스포츠에 대해 누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거 하는데 좀 잘 못 맞추더라고요. 저 오라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권을 사도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빙봉님처럼 시험 문제를 잘 예상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 공부하는데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슬프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이런 시험에 대한 거는 예전부터 약간 촉이 좋아가지고 너무 부럽다.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약간 저한테서 물어봤던 게 약간 시험에 나온 경우도 엄청 많고 와. 약간 시험 보기 한 5분 전에 이제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다 집어넣어라 할 때 친구한테 야 이거 딱딱딱 외워 우와. 한 개 나온 적도 있었고 제 덕을 좀 많이 봤던 그런 썰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작년 수능 전에 뭐 절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나왔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친구들한테 뭐 절대 안 나오고 뭐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고등학교 화학 시험 때 네. 제가 시험 보기 딱 5분 전에 수능 특강 2문제 반드시 나온다 했는데 진짜 그거 나왔어요. 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 대박. 제가 또 미래에 대한 감이 좀 좋다고 느꼈던 게 저는 스튜디오 면접을 보고 딱 느꼈어요. 여기 내 동아리다. 우와. 뭔가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이 사람들이랑 앞으로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러니까 미래가 좀 잘 그려졌다고 해야 되나? 저 뭔가 감이 그때도 딱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클로징을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직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줄 이어폰 이야기처럼 너무 직감을 과하게 믿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많으면 저처럼 되기 때문에 다들 적당히 직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뭐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평소에 이럴 것 같아라고 찍어보는 연습을 해야 좀 그쵸. 는다는 생각은 들어서 잘못된 건 없다. 느는 거예요, 직감이? 늘죠. 보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직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대 그걸 끝까지 갖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직접 만나고 대화해보면서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중히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직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직감이 있는 건 좋지만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방금 녹음을 하면서 직감이 하나 왔는데요. 저 이번 에피소드 조회수가 대박이 날 것 같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직감이 좋으니 이번 직감은 확실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직감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촉이 불교 용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주관과 객관이 접촉된 감각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대상과 어떤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맞물려야 이러한 촉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관과 객관이 어우러진 것이 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촉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직관이 주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무의식을 기반으로 한 직감이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는 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본능에만 치우쳐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감과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나 자신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방송 모두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며 저희의 촉이 진실이 되도록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98회 내일은 내가 요리사입니다. 자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를 주제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눌 예정이니 아쉬운 마음은 살짝 접어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 에어. 지금까지 스튜디오니었습니다. 안녕. 안녕.